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재가급여,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 대상자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 재가급여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시설급여 또한 등급받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요양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정식적으로는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가 있고요. 즉 어르신이 이곳에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생활을 다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즉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생활.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입소해서 그곳에서 주거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이 시설 급여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의료복지시설, 입소시설보다 더 큰 개념이 의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교재 39페이지를 읽어보면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통적인 건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시설이다. 그 다음에 요양공동생활가정 읽어보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개 다 급여의 종류, 시설명에 요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장기 요양기관의 종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양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 요양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목적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복지시설을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들 보기 5개 중에 요양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기 5개 중에 요양자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양시설도 있고 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답인가 보려면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양시설은 그러니까 환경을 보시면 돼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시설. 그리고 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고 나오면은 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요. 만약에 그냥 노인을 입소시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은 노인 요양시설이거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5인에서 9인까지는 그러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그래서 5인에서 9인까지에 대한 정원이 나오면 요양공생이고요. 그 다음에 10명부터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명부터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를 돕고자 다음 시간에도 할 테지만 교재 30페이지를 볼게요. 이 30페이지는 노인복지시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이 나와 있는 파트거든요. 즉 재가급여랑 시설급여, 재가시설이랑 입소시설 지금 했던 부분은 등급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등급을 받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다 나와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주거복지시설이랑
노인 의료복지시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의식주 생활을 입소를 해서 의식주 생활을 하는 주거 시설인데, 예, 주거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가 되는데, 지금 의료복지시설은 선생님들 보셨듯이 장교양 기관이에요. 시설급여였지 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양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매 중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소자 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10명 이상이면은 요양시설, 9인 이내 시설이면은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주거,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면 그냥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에 그냥 입소시켜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요양시설입니다. 근데 조금 헷갈린 게 뭐냐면 주거복지시설도 설치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기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밑에 의료복지시설도 보게 되면은 문구가 똑같습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시설. 단어가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치매 중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양시설이 되고요. 치매 중풍자가 빠져 있으면 양로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즉 양로시설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주거복지시설이 찾는 문제가 나오면 요양자가 빠져 있어요. 치매 중풍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밑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보게 되면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읽었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도 문구가 똑같아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요양자가 빠져 있습니다. 요양자가 빠져있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주거복지시설이 되는 거예요. 치매 중풍자가 들어간 거는 요양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개념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어르신이 여기에서 의식주 생활, 주거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니까 네, 어르신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용하는 생활시설이거든요. 근데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는 치매와 중풍이 빠져 있고 요양자가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을 묻는 문제다 라고 하면 양로시설, 또 요양자가 빠져 있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복지주택이라고 하면은 주거하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시설이에요. 그리고 주택이니까는 뭐 분양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재 네, 다시 이제 39페이지로 오시면 시설급여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급여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어르신이 거기에 입소를 하셔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리가 365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지역사회,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네, 본인이 생활하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가족이랑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기가 쉽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떨어져 있어서 소외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단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정원 내 안에 어르신들이 같이 공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 장기 요양 기관의 종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재가 급여인 재가 시설이 있다. 그리고 시설 급여인 입소 시설이 있다. 그래서 시설 급여인 입소 시설에는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고 이 두 곳에 대한 공통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즉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과 같은 여건, 환경이 가정과 같은 여건이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냥 입소시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면 요양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설 급여는 의료복지 시설에 속하고요. 네, 주거복지 시설이라는 곳은 등급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치매 중풍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기관명에 요양자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우리 선생님 문제에 급여의 종류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시설급여, 저번 시간에 한 재가급여, 다음 시간에 한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